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택시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듣고자 하는 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분들의 실제 수입이 얼마 되는지 승객들이 타시어가지고 물어보면 아유 맞추어서 택시 이거 말로 하는겨. 예, 그런 분 계십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소득을 막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좀 그러지 마시고. 하시면 젊은 분이 무슨 택시를 합니까? 이런 손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를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랍니까? 저는 한 달 제가 가져가는 게 보통 평균 한 300 정도 됩니다. 요 300에 네. 그 카드 결제되는 거 요즘 뭐 다 여기 있는 플랫폼 택시를 할 거로 보는데 플랫폼을 할 때는 전부 다 카드 결제가 네, 되잖아요. 요즘 카드 90%가 카드 결제인데 예. 그럼 그 300만 원에 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금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현금 한 50만 원 이래 들어오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예. 예, 한 350 정도. 평균적으로 예, 했을 때 350 정도 번다. 예. 근데 12시간이 정말 이 손님을 태워가는 시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손님 태우고 이동하는 시간은 아마 8시간도 안 될 겁니다. 8시간도. 근무 시간은 8시간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정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1시간 휴게 시간 포함해 가지고 이분들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출퇴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직장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다 포함하면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면 바로 직장이잖아요. 예. 택시가 바로 앞에 있잖아. 예.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 이런 비용도 사실 포함하면 350을 넘어갈걸요. 다음에 우리 참 김봉규 기사님이 저도 1년 차일 때는 엄청 벌었거든요. 아마 지금 엄청 벌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제 별명이 회사에서 택신이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딴 뜻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수입. 예. 예. 물론 부지런해야 되는 게 전제가 깔리지만 예. 예, 저는 현금 빼고 예. 예, 서류상으로 잡히는 게 한 50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임금 맹세서상에 잡히는 네. 급여가 네. 500에서 600이란 말입니까? 방송 보시면 다른 택시 기사분들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취미생활입니다. 네. 너무 많이 머락하시고 혹시 그 임금 맹세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는 뭐 주간에도 근무해보고 저 심야에도 근무해보고 다 했는데 예. 저한테 맞는 시간대가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까지가 가장 예,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저녁 7시부터 5시까지면 10시간. 10시간. 예. 주말에는 물론 12시간 근무합니다. 10시간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뭐 600을 버신다. 저도 쉬어야 되니까 일단은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 볼 일도 봐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지인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그 할 일은 다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야, 이거 조금 의아스럽네. 물론 진짜 심야니까 막힘도 없을 거고 장거리 손님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윤영민 기사님은 저도 임금 명세서에 찍히는 건 평균 한 400에서 450 정도.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12시간 잡으셔. 12시간. 예. 주말은 조금 더 하고. 평균 12시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2시간이면 장시간 근로이기는 분명한데 나의 볼일을 보는 시간,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다고는 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 아까 수입 얘기했다니까 예. 빠뜨린 게 또 있어가지고 저도 아, 예, 예. 뒤에서 또 나오는 희망 키움 아, 희망 키움. 예, 나오고 또 회사에서 또 한 달 한 번씩 또 그 성과금 해갖고 또 10만 원씩 나오고요. 그 10만 원은 어떻게 주시는 거죠?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결근 안 하고 만근 미수 안 찍고 만근했을 때 예. 아, 일종의 장려 수당이네요. 예, 예, 예. 아,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회사에 특정한 회사에 놓고 봤을 때 회사를 100명이나 놓고 봤을 때 우리 네 분처럼 이렇게 버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을 이제 근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30% 정도는 저처럼 예. 뭐 한 300 이상 가져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200에서 이제 300 사이가 한 30%, 40%. 이제 하위분은 아무래도 조금 저희는 굴러가야만 수입이 그렇죠. 되는데 예. 안 굴러가니까 예. 조금 적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택시를 할 때 손님이 타시면 택시 기사들 수입이 좀 어떻습니까? 이러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한 350 넘게 벌었는데도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전에 제가 택시 하기 전에도 이제 택시를 타면서 물어보면은 뭐한다 택시 하려고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나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는요. 아, 그 기사분들 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벌어들이는데 직장 생활보다 지금 나아요. 제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또 우리 김상윤 기사님은 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예. 혹시 뭐 그런 편견이나 또 진입 장벽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주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보셨죠? 우리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김상윤 기사님처럼 택시 운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택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진입 장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택시 자격증 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만 가지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에 취직하는 문제도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기사들이 법인 택시 기사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신청만 하면은 진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다 취직이 거진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계절에 따라서 또는 요일에 따라서도 좀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걸 좀 특히 심하게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목 그러니까 명절 때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일어났었죠. 손님들도 되게 많아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 달에 손님 없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 계절에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괜찮죠. 네. 예. 자, 열심히만 하면 괜찮다는 우리 김상윤 기사님을 믿고 열심히 하면 괜찮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1, 2월을 조금 빼고는 다 괜찮은 달로 봐야집니다. 요일별로도 금토가 손님이 좀 많고 네. 뭐 아무래도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 데는 조금 손님이 적은 걸로. 손님 많을 때는 그만 하고요. 또 손님 안 계실 때는 또 시간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똑같이 벌어갑니다. 비슷해진다.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참 좋네. 항상 긍정적인 마음대로 나가야 됩니다. 영업은. 돈 많이 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지금 요즘은 카카오나 우버 등처럼 이 플랫폼을 장착한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을 장착한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도 아마 수입 차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디 플랫폼 하시는 분? 예.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바로 카카오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 일반 차량을 예, 하셨네요. 한 일주일간 탔어요. 일반 차량을. 일반 차량 할 때는 진짜 배 영업한다고 손님 있나 없나 막 찾아다니고 그러셨는데 이 카카오를 딱 달고 나서는 배 영업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콜 떨어지면 바로 이제 가가지고 손님 모시고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면 되고 이게 참 편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주로 콜 위주로만 해가지고 아까 그 정도의 수입을 내거든요. 고차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 회사 동료들을 보니 시대의 흐름 따라 타는 손님들은 변화를 하는데 택시 기사분들, 저희 고참님들 잘 자기 변화를 안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집이라 그럽니까? 남포동 쪽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해운대로 가면 빈 차로 다시 남포동을 갑니다. 거기에 손님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요즘은 이제 승객들은 안전하게 콜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길에서 이제 손을 드는 분은 잘 없어요. 예.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 금방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배 영업을 해가지고 450씩 이렇게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무슨 콜이든
단말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같이 병행하면서 예, 예. 또 내 몸 관리 잘해가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모든 기반 시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그 최첨단을 운행하는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플랫폼 택시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일반 택시를 운행하시는데 그렇게 수입이 많은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영업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투자는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제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일반 손님 같은 경우 꼭 탈 수 있는 위치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으로 가서 손님이 안 타면 손님이 탈 수 있는 지점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제 노하우거든요. 본인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고 아마 콜도 운영하려면 또 개인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 도착 시간, 그다음에 KTX라든지 SRT 부산역의 기차 시간을 거진 다 외우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마 프로 정신이지 않겠어요. 예. 야, 그 기차표 시간을 다 외운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택시를 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어디서 줄을 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 딱지 떼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항이나 부산역 같은 경우에 태울 수 있는 줄 안 서고 태울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부산역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기차가 KTX가 12시 47분. 예. 그다음 게 SRT 1시 3분. 예. 그다음 제일 마지막 기차가 1시 7분 SRT입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을 오랫동안 안 서고도 손님을 태우고 저희들이 원하는 조금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 시간대가 다 심야 할증 시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택시 미터기에 돈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택시를 시작하시면은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매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 달에 600만 이상을 벌죠. 우리 윤영민 기사님은 예. 어떤 나름 그 450만 원 버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저는 이제 출근 시간부터 8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예. 나가면 제가 원하는 방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출근 시간이 끝나면 예.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어디를 간다는 이게 동선이 있어요. 예. 그걸 해야만 시간당 제가 찍는 게 2만 원씩 찍습니다. 예. 시간당 2만 원씩 계산하고 찍어놓고 오후에 일을 하는 게 편하니까 항상 머리에는 손님이 어디 있다는 걸 가지고 있죠. 저 정보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또 수입을 그렇죠. 얻을 수 있고 제가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면 저는 택시 할 때 처음에 그 맨땅에 헤딩하는 기본이었지만 개인 택시가 어디로 움직이는 걸 잘 봐라. 그래서 저는 개인 택시가 어디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대고 있는지를 그걸 딱 보고 나니까 확실히 틀리죠. 수입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위에서 또는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개인 택시를 하나 사서 해보지. 아니면 뭐 개인 택시 대리를 하면 훨씬 지금보다 더 수입이 나을 텐데 이런 또 주위에 있던 권유라든지 본인도 나도 한번 개인 택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개인 택시를 하려고 예. 작년에 개인 택시 양수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까지 받고 왔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이제 장단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 나가는 그 지출 부분이라든지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법인이나 개인 택시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수입은 빼고 네. 들어가는 지출 부분은 우리가 수익금을 내잖아요. 그죠? 네.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개인 택시가 들어가는 비용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하더라.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택시는 혼자서 운행하고 항상 외로운 존재지만 예. 법인 택시는 동료가 남는 거예요.
동료.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법인 택시는 동료들하고 얘기도 좀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노하우도 점수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예, 예. 물론 개인 택시들도 자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어울리신 분끼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아마 법인 택시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김상윤 네. 지사님은 혹시 개인 택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은 그만큼 뭐 대출을 받아갖고 하기에는 뭐 차라리 대출 받을 바에는 법인 택시 하는 게 훨 낫겠다 싶어갖고 지금은 뭐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뭐든지 자기가 다 해결을 해야 다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 법인을 하면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월급 나오죠. 또 뭐 성과금 나오죠. 또 뭐 정비. 유급수당 뭐 그리고 우리 특히 6개월 넘어가면 희망 키움 수당도 나오고 여기 정비. 전부 다 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요. 운행만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렇죠. 아 그거는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다 해주기 예. 때문에. 만약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험료가 300이 넘어가면 부담이 크거든요. 연간 300이 넘어가면 또 등급이 낮은 분들은 700까지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년에요. 1년이에요. 보험료가 차량 보험료가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을 감안하면 개인 택시나 법인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장기 건속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내가 중간 정산만 안 하면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을 보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일반 택시가 훨씬 좀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마음은 개인 택시가 편할 수는 있다. 방금 비교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얘기하셨는데 개인 택시는 남는 거 번호판이 남고 예, 법인 택시는 퇴직금이 남다라고. 아 정말 참. 번호 남고 아, 사람은 죽으면 막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껍데기를 남긴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택시 정류장을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살기 위해서는 그 요일제를 꼭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한번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법인 택시를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